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글로벌 파트너 변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현재 S&P 500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네. 현재 PMI가 52.5로 잠정치를 상회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11월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AI 관련 종목 위주로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이제 큰 세 개의 빅 이벤트를 저희가 시장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뭐 FMC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 M7 중에 5개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소화가 됐는데 지난주 주 초반에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떴다가 좀 상승을 했다가 그 뒤에 실제 이벤트가 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 호재 소멸되면 상승을 일부 반납을 했었습니다. 근데 FOMC 이후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불확실해지면서 중소형주 위주들, 그러니까 이제 시중 금리라든지 차입 상환, 차입 환경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하락이 진행이 됐고 네. 상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좀 덜 받는 빅테크 기업들,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것들 위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됐고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첫째 주는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한 주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또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월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은 팔란티어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화요일, 내일은 졸트 구인 건수, 그다음에 이제 FOMC 금융 안정 보고서, 네. 마찬가지로 장마감 후에 AMD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 그다음에 역시 장마감 후에 퀄컴, 장 시작 전에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NRF, 그러니까 그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에서 미국 소비 연맹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매 매출 미디어 콜, 그다음에 실적은 뉴스케일 파워 실적. 금요일로 넘어가면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그다음에 연준 이사 발언들. 이렇게 좀 그 한 주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고용 지표는 일단은 셧다운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일정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 3가지 정도 꼭지를 잡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제외하고 M7들의 실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팔란티어, AMD, 퀄컴 이런 대형 빅테크 기술들, 소위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이 종목들이 발표를 하는데 앞서 실적을 발표했었던 AI라든지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어떤 상승 무드를 이어갈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메타를 통해서 좀 학습했던 부분인데 그 매출 없이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 뭐 정부 정책, 그다음에 보조금, 인센티브 이런 것들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소위 이제 우리가 뭐 비투 종목들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역시 아이온큐, 뭐 디웨이브 퀀텀 양자 쪽 될 것이고, 아처, 조비, UAM, 그다음에 뭐 뉴스케일 에너지 퓨어스 이런 그런 영역들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그 실적이 예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이런 그 실적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런 영역군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 그다음에 뭐 리스크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재점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셧다운이 이제 장기화되는 그런 5일이면 이제 35일을 신기록을 갱신을 하는데, 사실은 이 셧다운이 10월 초에 시작될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호재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FOMC에서도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실물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셧다운 장기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민간 지표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수요일 날 발표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말 소매 매출 NRF, 여기서는 지난해보다는 전체 지출액이 조금 감소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적인 측면을 보면 생성형 AI를 통한 일단 사이트 유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나오면 또다시 이제 빅테크들한테 어떤 상승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주요 인사 발언, 제퍼슨 부의장이라든지 보우먼, 크리스퍼 월러,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만 해도 FOMC 이후에 굉장히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이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반대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친시장적인 친트럼프 인사들이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시장에서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용 데이터는 나오지 않지만 ADP사에서 공개하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주 그러면 증시 전략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실적 부분도 기대감이 대부분 이제 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M7 기업들 나왔고 그 다음에 FOMC 이후에 사실은 12월에 금리 인하가 불확실해진 만큼 그 전까지 어떤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시장 참여자들은 찾을 거거든요. 네. 근데 몇 가지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보면 먼저 이제 11월 1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한 어떤 이런 매출 관련한 지표들, 숫자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시장이 좀 거기서 찾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아마 행정 서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셧다운 해결 가능성 뭐 이러한 것들에서 단기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대형 기술주들 그다음에 개별 종목이 어려우신 분들은 QQQ 같은 어떤 종합 인덱스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QQQ 차트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에 인해서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다음 주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패턴을 보이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614달러, 615달러 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 추종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차트가 좀 비슷하긴 한데 엔비디아 시총 1위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이쪽에서 이러한 차트 모양새를 만들면서 계속 추세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95달러, 194달러 선, 이 선부터 아래쪽으로는 187, 188선까지 해서 계속해서 매수 조정 오면 조정 시 망설이지 마시고 또 추종해서 매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 종목 이 전략을 펼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글로벌 파트너 변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